전 자고 일어나면 항상 근육통과 인후통이 느껴져서 내가 코로나인가? 온라인 계약하기 전에는 저어서 만드는 달고나 커피. 코로나 이후로 스킨십에 변화가 있어요? 아니, 없어요. 스킨십 변화가 없어. 집에서 남편이랑 싸우든지 아이들 계속 있으면서 엄마로서 가정주부로서의 스트레스 33일째 때 10번째 코로나 검사를 했고, 그리고 그 코로나 검사 때까지 10번 동안 연속으로 양성이 나와가지고 전화가 와서 친구 받았는데 받자마자 야 너 양성이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욕했죠. 너무 기분이 안 좋았어. 이게 제 학교 동복 마이인데요. 아직 택도 못 떼고 한 번도 입지 않아가지고 구석에다 냅둬서 조금 구겨진 모습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직 동복을 입어보지 못하고 하복만 먼저 입어봤습니다. 제가 사실 그 코로나로 엄청 타격을 본 취준생인데 막 잠을 줄이면서 준비하던 시험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갑자기 이제 3, 4일 전에 취소가 되어버린 게 문자가 딱 온 거예요. 저는 대학원생이고 연구자이기 때문에 그만 종종 강의를 할 때가 있는데 지원이나 보조 없이 던져진다는 느낌을 받았었죠. 제 업계에서는. 저도 10년간 월급이 없이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불안에는 적당히 익숙하기는 한데 제가 경험해본 학계나 대학 가운데 일 중에서는 가장 크게 바뀐 사건이 아니었나 싶고 경제적인 수입은 상당히 감소했죠. 만남도 감소하고 그 대신 넷플릭스 중독에 좀 빠져서 생활 리듬이 좀 깨진 확실한 계획이 사라진 속에서 직장의 변화, 경제적인 변화, 특정한 사람들이 아니라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 일정한 양의 스트레스는 다 증가됐다. 식당을 하고 있는데 매출이 진짜 반의 반토막 같아요. 어제도 2테이블밖에 안 왔고. 프리랜서로 이렇게 글을 받아서 쓰면서 자꾸 일이 이렇게 이러다 끊어지면 난 어쩌지? 이런 생각에 계속 심장이 엄청 크게 뛰어서 이렇게 귀에 심장 소리가 이렇게 들리는? 사실 코로나 시기에 더 지배적인 감정은 이제 불안보다는 공포인데요. 일단은 뭐 감염될 공포감, 감염돼서 죽을 공포감, 다른 사람을 전염시킬 공포감. 우한 관련된 영상을 진짜 많이 찾아봤어요. 막 3시간, 4시간 넘게 보고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한 60장 정도를 더 사고 덴탈 마스크 같은 경우도 120장 정도 가지고 있었거든요. 마트 갈 때 항상 불안감이 느껴요. 누구랑 만날 때도 그분이 다른 분을 누구를 만나는지 저 모르니까 제가 아팠을 때 열은 안 났지만 혹시 내가 버스 정류장에서 잠깐 마스크를 내렸기 때문일까? 아니면 내가 면 마스크를 쓰고 나간 날에 걸렸을까? 눈으로도 감염이 될 수도 있다. 그 연구소용 고글을 샀어요. 도무지 쓰고 다닐 용기는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다 최근에 그거를 쓰게 됐는데 염색할 때 눈이 너무 따가워서 고글을 쓰고 염색을 하게 되는? 풍요로운 자원을 갖고 있는 사람이 비대면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지만 주로 사람들을 의지했었고 혼자 하는 것을 힘들어하는 사람들은 이 시기가 정말 힘든 시간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집에 있다 보니까 심심해서 당근마켓을 시작했거든요. 대면으로 하지 말고 좀 색다른 방법으로 거래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엘리베이터로 중고 거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한테 1층에 서 계시라고 제가 엘리베이터로 물건을 내려보내겠다. 그럼 그분이 이제 물건을 한번 확인을 하시고 돈을 다시 넣어요. 그 엘리베이터 구석에다가. 간호대를 27살 이쯤 갔는데 그때 갈 때 내가 봉사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4년이라는 시간 썼는데 이 기회에 원래 생각했던 대로 해보자 해가지고 그런 생각으로 지원해서 갔다 온 것 같아요. 저 혼자 집에 계속 있으면서 옛날엔 집에도 혼자 잘 있었는데 오빠가 없으니까 제가 혼자의 삶을 옛날처럼 잘 지내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야겠다. 그동안 너무 많이 의지하고 있었구나 이런 걸 좀 느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집에 혼자 있는 시간만 늘어나다 보니까 좀 무기력증이 생겼던 것 같아요. 오후에 일어나기도 하고 밥도 하루에 한 끼 먹을까 말까 하고 제 안부를 묻는 사람들 연락도 그 타자치는 게 너무 큰일 같아서 일주일 넘게 안 보기도 하고
퇴사를 하고 나서 친구들하고 여행도 가고 놀러 다니고 만나서 좀 얘기도 하고 이러고 싶었는데 저는 이제 취업도 못하고 있고 너무 외롭고 그러니까 너무 답답하고 근데 또 잔고는 점점 떨어져 가고 너무 집이 더러운 거예요. 너무 집이 더럽고 뭔가 나를 돌보지 않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그냥 문득 들었어요. 근데 저는 집에 원래 냉장고에 물이랑 술밖에 없었거든요. 그냥 집 앞에 있는 슈퍼마켓에 가서 막 일회용 된장찌개, 인스턴트 하나 사고 막 두부도 사고 뭘 만들어서 먹어야 되지? 약간 이런 고민을 많이 하니까 되게 즐겁더라고요. 코로나가 빨리 끝나면 좋겠지만 근데 저는 어느 정도 적응을 하고 있는 거고 아, 긴장되네 갑자기. 저는 4월 4일날 인천공항에 귀국했고요. 인천공항에 귀국하자마자 바로 관내 보건소에 가가지고 코로나 검사를 받았습니다. 보건소의 전화를 통해서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았고요. 일단 처음에 그리고 제가 서울의료원에 이송된 이후부터는 그리고 엄청나게 심하게 아팠어요. 그리고 열흘 이상 지속되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첫 검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아서 그 다음날 재검사 받고 날짜 적응이 잘 안 돼서 자고 있었는데 제가 자면서 전화를 못 받아서 그 친구한테 전화가 와서 친구 받았는데 받자마자 야 너 양성이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욕했죠. 너무 기분이 안 좋았어. 제가 무증상 확진자가 될 줄은 몰랐던 거죠. 현수 생활은 그냥 올드보이 생활이라고 보시면 돼요. 방이 있고 이제 방에서 나가지 못하고 시간이 되면 아침, 점심, 저녁 방 밖에 있는 테이블에 올려주고 방송이 나와요. 30일이 지난 33일째 때 10번째 코로나 검사를 했고 그리고 그 코로나 검사 때까지 10번 동안 연속으로 양성이 나와가지고 제 기대가 한 번에 와르르 무너져가지고 동시에 제 마음도 무너졌습니다. 이런 우울감이 태어나서 처음이라서 이거를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몰랐고 창밖을 바라보면서 그때 마침 날씨도 좋아가지고 그런 식으로 나름대로 우울감을 극복하려고 노력했고 나가는 날은 되게 실감이 안 났죠. 내가 사람들을 쳐다보고 있다는 게 영화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 잠깐 들었었어요. 그날은 이상했어요. 눈을 잘못 긁어가지고 눈이 아파서 안과를 갔어요. 진료를 받고 약국에 갔는데 이게 의무적으로 3주 동안 그 확진받았던 사람들은 의료기관의 개인정보가 공유가 되나 봐요. 근데 이제 그 처방전 기록하시는 분이 이제 이름 헷갈린 거지 순간. 그래서 저에 대한 정보가 그 아주머니에 대한 정보인 줄 알고 딱 당황을 하더니 갑자기 큰 목소리로 누구누구 씨 확진 받으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약국 분위기가 어수선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어나서 이제 카운터로 갔죠. 아 그거 저예요. 그랬더니 세 분이 계셨는데 갑자기 카운터에 앉아있다가 이렇게 일어나더니 뒷걸음질을 치는 거예요. 그 나에 대한 사실 때문에 내가 어떤 사람으로 편견을 가지고 정의가 되는 상황에 있어 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이렇게 물리적으로 이렇게 피하는 것까지 보면서 그때 되게 복합적으로 많은 생각이 들었죠. 그때 한국에서 별로 이제 코로나 그때 심각하지 않을 때 버스를 탔어요. 마을버스 탔는데 전화 딱 받고 제가 중국어로 와이니하오 했는데 옆에 그 같은 버스 타신 분을 저를 확 이렇게 쳐다본 거예요.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사람을 스스스 5월 2일 새벽에 게이클럽이 2달 2주 만에 처음으로 열었고 그때 공교롭게도 확진자가 나왔고 클럽 측에서 검사를 받아보시라는 걸 올렸고 그걸 그대로 따서 국민일보에서 게이클럽의 확진자라고 썼고 별로 기억하고 싶지도 않고 일부러 안 봤어요. 뭐라고 써있을지 뻔했기 때문에. 특히 중국 출신 결혼 이민자하고 한국인 남편하고 늘 한 가지 때문에 싸워요. 코로나. 중국 때문에 코로나 더 퍼진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한국에 있을 때는 왠지 죄인이라는 느낌이 들어요. 남편까지 그런 말을 하니까 그래서 저희 중국 이민자 톡방에 들어가면 그 사이에 계속 다 우리 남편도 그랬다. 우리 남편도 그렇다.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다들 힘든 상황에서 게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호명되니까 굉장히 패닉에 빠졌었던 게 있었어요. 다양한 성소수자 인권운동 단체들이
꽤 이런 식의 대책본부를 꾸렸고 언론 대응과 이제 방역 당국의 대응에 대한 어떤 의무들을 나누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 주에 굉장히 많은 상담을 소화했고 이제 페이스북 메시지가 와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검사할 때 아우팅이 혹시 우려되는데 괜찮은 것이냐 유명한 분 사무실을 방문하게 됐어요. 이렇게 몇 명 같이 가는데 이렇게 처음에 들어가서 열재고 뭐 하는데 중국에서 오는 회원분이 그분도 저보다 더 일찍 한국에 왔어요. 한국어도 잘하시고 자기 소개를 자기는 나는 중국에서 왔습니다 라고 시작을 했고 소개를 끝나고 주최자 있는 분들 갑자기 나타나고 중국에 가서 왔으면 여기 오면 안 되죠. 지금 나가주세요. 이런 거예요. 그분이 지금 중국에서 입국한 거 아니고 내가 출신구가 중국이라는 게 밝히는 거거든요. 너무 자존심 상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저도 엄청 화냈어요. 난이들 우리 초대해서 온 거고요. 들어왔을 때도 다 설문조사까지 했고 얘도 재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제 친구 중에 어떤 분의 얘기를 들으면 이때까지 지켜왔던 게 와르르 무너지는 느낌이었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일반 사회 속에서 뭔가 조금이라도 그냥 좋은 인상을 남겨보고 싶은 게 대중의 마음인 거고 계획이 대중의 마음인 거고 성소수자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런 것들이 뭔가 일거에 씻겨내려가는 느낌이었나 봐요. 제가 크게 상처받았던 건 이제 내부로부터의 악플이었어요. 불리한 사회 속 위치를 가지고 있는데 특히 이렇게 동기 잡히기 쉬운 시국에 왜 클럽을 열었느냐부터 시작해서 그 역학조사한테 양성이라는 전화를 받고 첫 번째 환자가 떴다고 재난 문자가 온 거예요. 그거 들어가서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벌써 댓글을 막 60몇 개를 달아둔 거예요. 왜 해외에서 들어와가지고 퍼뜨리냐. 해외에서 잘 있다가 돈 안 들이고 검사나 치료받으려고 온 거 아니냐. 뭐 어디 아파트 사냐. 아파트 산다는 말 하나도 없는데 되게 답답했어요. 소명하고 싶은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거기에 내가 내 이름을 걸고 뭐 댓글을 달 수도 없는 거고. 일단 그 확진자가 나온 이후로 한 달간 영업정지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응원의 댓글이나 응원의 포스트잇 같은 것들이 많이 붙어 있어요. 거기 바로 밑에 이제 계란이 투적된 흔적들을 보고 있으니까 굉장히 이 사진이 어찌 보면 한 주소를 나타내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전염병이 단순히 인간의 몸이나 방역 체계가 아니라 시민으로서의 연대를 해치고 무마시키고 없애려고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은 어찌 보면 더 마음이 아픈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결국 이제 이런 시기에 사회가 얼마나 소통하는가 이게 이제 관건이라고 생각해요. 누구는 잘 살고 누구는 못 살고 누구는 지금 편하고 누구는 이제 안 편하고 그런 차이가 왜 생기는지에 대해서 서로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면 등을 유발하는 데 큰 요인이 되고 좀 사람들과 직접 대면으로 마주보게 되는 일이 적어질 것 같은데 개인 생활이 중시될수록 좀 단체와 공존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서로 좀 공감을 하면서 사회를 살아간다는 것을 잊지 말고 서로를 이해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친구들이랑 모임 같은 것도 만들었어요. 그래서 비대면 스터디, 비대면 독서 모임 이런 거. 친구들한테 일어났다고 사진을 보내요. 스트레칭 영상을 시청을 하면서 스트레칭을 한번 쭉 하고 내가 다시 돈을 벌 수 있을까, 사회생활을 할 수 있을까 불안함이 굉장히 컸는데 그 안에서 이제 힘듦도 분명히 있겠지만 살 길은 분명히 있을 거다. 배달하는 거, 음식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계속 미루고 있어요. 하기 싫어서. 근데 해야 돼요. 왜냐면 지금 몇 달째 마이너스인데 한번 그냥 모아놓은 돈 쓰면서 살고 있지만 이게 안 끝날 수 있으니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이구나. 적응해서 살아야지. 그런 생각으로 뭐 낙담하거나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렇지 않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죽을 뻔한 위기를 경험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발 주변이 없어서 일기를 쓴 거를 그대로 읽어드린다면 코로나에 걸리고 나서 다짐한 게 있다. 미래에 살지 말고 현재를 살자. 내 삶이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어디서 누구를 통해서 감염될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저는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생활에서 사람들이 다 같이 조심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나만 힘든 게 아니거든요.
지금 사회 속에 많은 구성원들이 있고 다들 피가 마른 상황이고 썼던 글 중에 하나가 있는데 우리가 서로의 비말을 나누면서 서로의 눈에 바라보는 게 죄가 되지 않은 날이 올 거고 그날까지 모두 건투를 빈다고 얘기하고 싶네요. 그때까지 모두 맨정신으로 맨몸으로 살아계시길 바라겠습니다.